사기를 당했는데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경찰 신고하셔야죠. 수많은 사기대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경찰 신고를 하더라도 무조건 잡는다는 보장이 없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을 잡아도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개털이어가지고 돈을 받아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고소를 안 하고 신고를 안 하면은 그 약간의 가능성조차 없는 거예요. 당연히 무조건 신고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을 잡는 거에서부터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시작되는 거예요. 잡아야지 민사도 할 수 있고 잡아야지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 사기나 소액 사기는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어요. 실제로 좀 금액이 적다 보니까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좀 고소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런 가해자들을 잡는 게 바늘도둑을 후도둑으로 만들지 않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아이템을 팔겠다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그냥 잠적한 경우, 이런 경우에 사기죄예요. 그 금액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처벌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고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게임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개인정보 몰라도 잡을 수 있나요?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한 경우에 결국 내가 돈을 주면은 어떤 아이템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돈을 보냈는데 아이템을 받지 못한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 사람의 전화번호나 이름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카카오톡 아이디를 안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게임상 아이디를 알 수는 있잖아요. 그 사람의 게임상 닉네임, 게임상 아이디를 알면은 수사기관에서 그 게임사를 통해서 해당 아이디를 이용하는 유저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게 만약에 외국의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 게임이라면은 협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국내 게임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은 게임사 통해서 인적사항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꼭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그 밖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뭐든지 있으면은 그러면 추적은 가능해요. 대신 형사 고소를 하는 거는 당연히 질문자 입장에서 되게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수고스러움은 충분히 감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담배 대리 구매 사기 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아마도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담배를 합법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미성년자인데 지나가는 어른이나 성인한테 저 담배 좀 사다 주시겠어요? 라면서 돈을 주고 부탁을 했다가 아마도 그분이 돈을 그냥 먹고 날라버린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사기는 사기입니다. 비록 미성년자인 질문자께서 담배를 대리구매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는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처벌을 받을 만한 불법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담배를 사주겠다, 대신 사주겠다, 돈만 줘라 라고 해놓고서는 그 돈 먹고 나른 사람, 그분은 범죄죠. 그거는 불법 행위예요.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처벌도 됩니다. 신고하면은 잡힐 수 있는데 대신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 전화번호도 없고 누군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영상, CCTV 영상 이런 거 통해서 잡는 과정이 조금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잡았다 하면은 처벌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세게 처벌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벌금 가능해요. 보험 사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 사기는 정말 많이 잡혀요. 이게 돈이 걸린 문제잖아요. 단순히 그 수사기관에서만 이거를 파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도 경찰, 검찰 출신 직원들을 다 고용을 해가지고 보험 사기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의심스러우면은 마치 경찰처럼 그 사건을 수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잡은 다음에 이거를 경찰에 넘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잡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분은 보험사나 경찰이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가입한 보험이 몇 개가 있는지, 언제 가입을 했고 그 정도의 보험을 가입할 만한 경제력이 됐는지, 그리고 피해자나 사건 내용을 봤을 때 수상한지 이런 걸 따져봐가지고 만약에 수사 결과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처벌될 거예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폰지 사기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폰지 사기 또한 일반 사기죄랑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폰지 사기의 특성을 이해하면은 사기꾼들이 조금 이렇게 빠져나간다거나 아니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일반적인 사기라고 하면은 사기친 금액을 사기꾼이 다 먹잖아요. 그런데 폰지 사기는 조금은 달라요. 폰지 사기는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그 새로운 사람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에게 수익금이라든지 뭐든지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새로운 사람의 돈을 가지고 이전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자, 사기꾼 입장에서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비록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제가 얻은 수익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금액은 전부 다 다른 피해자분들, 특히 처음에 들어온 분들에게 약속대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할 거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긴 합니다. 그런데 피해 금액이 생긴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처벌받기 때문에 보통 금액이 억대로 간다 그러면은 실형을 면하기가 힘들고 보통 피해 금액이 1억 넘으면은 집행유예도 잘 안 나옵니다. 실형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토 대리 사기를 당했는데 도박이라 신고 안 된다고 협박당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있는 수법이에요. 사기꾼들은 대부분 이런 걸 노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기를 치고 있긴 치고 있는데 사기 피해자들이 나를 함부로 신고 못할 만한 그런 거리들, 성매매 선입금 사기도 그렇고요. 이런 토토 대리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혹시 내가 처벌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고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악질적이죠. 그런데 사기는 사기고 토토는 토토예요. 되게 많은 경우에 스포츠 토토, 불법 도박을 하게 하는
척 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 도박은 하지도 않고 그냥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신고를 못하게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사기를 당하고 금전적인 피해를 보신 분이라면은 이런 거 구애받지 말고 그냥 신고하세요. 신고하시면 되고, 설사 정말로 내가 불법 도박을 했다, 토토를 많이 했다, 그런데 그놈이 내 약점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고 오히려 나를 신고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세요. 초범이라면은 이걸로 처벌 많이 안 받습니다. 충분히 기소유예 받을 수 있고요. 기소유예 받으면은 벌금도 안 내고 전과도 안 돼요. 문제 없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실제로 사기죄로 분류되나요? 그럼요. 금전적인 어떤 요구가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돼요. 실제로 마치 사귈 것처럼 혹은 결혼을 전제로 만날 것처럼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사기죄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악용해서 야한 사진을 받는다거나 야한 동영상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기죄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성범죄 안 됩니까?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준 거잖아요. 심지어 그 대화 내용 자체에 강제로 찍게 하거나 그런 게 없이 서로 호감이 있는 연인 사이의 대화에서 부탁을 하고 받은 거라면은 그게 어떤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나중에 정말 이 사람이 다 가짜였다, 이 사람 프로필 전부 사기였고 그냥 당한 거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가 결부돼 있다면 사기죄가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진짜 처벌 자체가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수익 재테크 알바 사기를 당했습니다. 잡을 수 있지만 쉽지는 않죠. 오래 걸릴 거예요. 다른 사기들의 경우는 우리가 사기꾼이 누군지 알잖아요. 오프라인이니까 사기꾼의 적어도 얼굴까지는 압니다. 그 사람이 자기 신분을 속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얼굴은 알고 있고 사진도 보면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온라인 사기 같은 경우는 그 인스타 안에 있는 그 계정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한국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안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다음에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그 사람을 추적하고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기에 비해서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끝끝내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신고 먼저 하셔야죠. 잘못 입금했다고 해서 돌려줬는데 알고 보니 제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사용한 거였어요. 정말 황당하실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질문을 하신 분께서 이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포 통장으로 사용됐다는 말은 내가 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 사실 그 돈은 누군가의 그런 피해 금액이었겠죠. 이거를 내가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알고 보낸 건 아니잖아요. 이게 피해자의 피해 금원이었고, 내가 이 돈을 보내는 저 계좌가 어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런 사기꾼들의 도피 계좌라는 걸 내가 알고 보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또한 이러한 거를 자세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말만 듣고 보낸 거는 부주의한 면은 있지만, 적어도 그 과실이 이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아니면은 송금책 역할을 할 정도의 그런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부를 수 있고 조사받으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씀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을 거예요. 주식 리딩 사기당하면 돈 돌려받을 방법 없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신용카드사에 연락을 해서 카드 취소를 하고 환불할 수도 있고요. 주식 리딩 가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한 그런 온갖 거짓말, 온갖 속임수, 허위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형사고소할 수도 있어요. 사기죄, 형사고소를 취하 혹은 합의하는 조건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형사 모두 가능한데 대신 쉬운 싸움은 아닐 거예요. 해당 업체들도 이런 식의 환불 요구가 정말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카드사에 이야기해서 결제를 취소시키면은 단 일주일, 단 3일이라도 이용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만큼은 이거는 이용을 했으니까 돈을 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걸어와요. 일반인 입장에서 어쨌든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겁나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다 감수하고서라도 끝까지 내가 싸워서 이거 취소시키고 돈 돌려받겠다 라고 마음 먹으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